안녕하세요, 단테입니다. 오늘은 리액트 18 버전에서 지원하는 기능인 컨커런트 피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글로 표현하면 리액트의 동시성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뭔가 대단해 보이는데요. 어떤 기능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컨커런트 피처는 그 용어가 정의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동시성을 의미하는 컨커런트는 비동기라는 의미의 에이싱크 렌더링으로 불리었는데요. 리액트 코어팀은 매년 열리는 리액트 컨퍼런스에서 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반복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에이싱크 렌더링이 처음 등장한 것은 18년도에 컨퍼런스 때였습니다. 이때는 무려 리액트 훅이 나오기 전이며 16 버전을 사용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자바스크립트는 싱글 스레드 환경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렌더링이 오래 걸리는 태스크 도중 유저의 인터랙션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 미비했습니다. 렌더링이 다 완료된 이후에야 인풋 창이 갑자기 문장이 다 완료되어 나타나 보인다든가 버튼 클릭에 따라 나중에야 동작이 된다든가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웹 워커를 사용해 다른 스레드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일을 수행하면 되지 않나? 라는 아이디어도 있었지만 리액트 코어 팀은 웹 워커를 사용하는 방법이 이상적인 해결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훅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이런 비동기 렌더링과 관련된 미래 시점에 리액트 개선 기능을 리액트 5라 부르고 당시 나왔던 리액트 서적의 가장 마지막 주제들은 보통 리액트 5를 기대해보며 이 글을 마무리한다 라는 맥락으로 글을 마치곤 했는데요. 실제로 리액트 18 버전 기능들의 상세 용어들이 정립되었던 21년도 말이 되기 훨씬 전부터 이러한 UI UX 개선 기능을 리액트 팀은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9년도에는 에이싱크 렌더링이 아닌 컨커런트 모드라고 하는 용어로 변경이 되었고요. 21년도 12월에서는 컨커런트 피처로 재명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컨커런트 모드라는 말은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고요. 컨커런트 피처라는 용어가 정확한 용어입니다. 그리고 렌더링에 있어 우선순위를 정하는 use default value와 낮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Start Transition API가 드디어 리액트 18에서 공개되었는데요. 우리가 현재까지 사용하던 리액트의 렌더링 방식은 싱크로너스였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새로운 아이폰이 나올 때마다 폰을 바꾸는 속도와 동일한 그런 맞먹는 속도로 라이브러리를 버전업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리액트의 렌더링 방식 또한 18 버전을 사용하더라도 여전히 싱크로너스하게 동작할 것입니다. 자, 이 도표에서 최하단 3개의 원은 동일한 외부 상태값을 참조하고 있는데요. 왼쪽부터 하나씩 회색에서 파란색으로 원이 렌더링 되는 도중 상태 변경을 유저가 시도하더라도 파란색 렌더링이 다 끝난 이후에야 해당 외부 상태값이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도중에 일부의 원만 빨간색으로 변경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싱크로너스한 렌더링 방식인데요. 자, 그렇다면 컨커런트 피처에서는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티어링이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의도치 않게 UI가 불일치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다음 보시는 그림에서 위와 하단의 나뭇잎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시점에서 다른 상태값을 참조하여 화면이 뒤틀리는 등의 모습을 유저가 본다면 이상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자, 여기 렌더링이 오래 걸리는 돔트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빨간색 버튼을 눌렀을 때 초록색 원이 모두 빨간색으로 바뀌는 것이 당연한 그런 과정이고요. 그리고 초록색 버튼을 누른다면 모든 원이 초록색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초록색이든 빨간색이든 둘 중 하나만 나타나야 합니다. 여기에 컨커런트 피처를 적용하여 렌더링이 오래 걸리는 돔트리지만 유저가 인터랙션이 발생했을 때 빠른 변화를 볼 수 있도록 하길 원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빨간색으로 다 변하기 전에 재빠르게 초록색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미 렌더링이 두 번째 원까지 진행되었기 때문에 빨간색 두 번째 원까지만 빨간색 원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초록색 원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의도치 않는 UI 변경점이 일어나는 것이 티어링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리액트가 참조하는 상태값에 내부 상태와 외부 상태의 개념이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내부 상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즈 스테이트, 유즈 리듀서, 콘텍스트, 유즈 레프 등이 있고요. 그리고 외부 상태는 리덕스, 마덱스, 저스텐트, 조타이, 리코일 등에 속합니다. 유즈 레프는 여기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합니다. 자, 리액트는 내부적으로 렌더링 알고리즘에 우선순위 큐나 다중 버퍼링 같은 정교한 기법을 사용합니다. 자, 컨커런트 피처에 대해 일반 사용자가 내부 구현을 직접 들여다보는 것은 쉽지 않고요. 그리고 리액트 개발자들 또한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데요. 타이머를 통해 렌더링 도중에 셋스테이트가 일어나서 상태를 변경하려고 하더라도 리액트는 똑똑하게 큐에 들어간 상태 업데이트가 이번 렌더링 트리 변경에 적용해야 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자, 하지만 외부 상태를 쓸 경우 큐와 무관하게 렌더링 도중 각 컴포넌트가 참조하는 상태값을 변경해 버릴 수가 있는데요. 내부 상태 변경에 리액트가 적용하는 모든 알고리즘이 무색해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 상태를 사용하는 앱은 다음 세 가지 레벨 중 하나의 레벨을 선택해서 제시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티어링이 일어나는 것을 감수하고 먼저 렌더링을 최초로 일어나는 것을 놔둔 다음 다시 한번 동기적으로 렌더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악의 경우 유저가 플래시 효과를 화면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플래시는요, 마치 최초 SSR 환경에서 렌더링을 했을 때 다크모드를 지원하는 웹사이트에서 하얀색 화면에서 갑자기 초록색 화면으로 바뀌어서 예상치 못한 불쾌감을 사용자한테 주는 그런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렌더링 도중 발견되는 외부 상태 스토어에서의 상태 변경을 파악해서 티어링이 발생하기 전 다시 한번 렌더링을 처음부터 수행하는 것입니다. 렌더링이 도중에 다시 한번 일어나기 때문에 티어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지만 렌더링 결과는 다소 늦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속도와 티어링 모두 손해보지 않는 가장 옵티멀한 방법인데요. 인터널 스테이트는 세 번째 단계의 해결점을 이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널 스테이트를 쓰지 않는다면 변경 불가능한 특정 시점의 스냅샷을 상태 스토어에 집어넣은 다음 렌더링 도중에 스토어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방법을 써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연구 중에 있고요. 네, 앞으로 한번 어떤 개선안들이 나오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리액트 컨커런트 피처의 발전 과정과 어떤 기능을 컨커런트 피처에서 제공하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고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리액트는 디자이너와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의사소통을 줄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컴포넌트 기반의 개발을 지향하는데요. 또한 유저의 UI UX를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고도화된 API들을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진행되는 업데이트의 대부분이 리액트 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훅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도 훅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이시고 리액트 깃허브에서 열리는 많은 디스커션과 어나운스먼트, 그리고 공식 다큐멘트와 이제 점점 업데이트 되어가는 베타 버전의 다큐멘트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욱 좋은 내용을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